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2013 서울국제성시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첫날 드려진 메시아 찬양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명으로 구성된 세계 성시화 여성 합창단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합창곡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메시아 찬양 예배를 드리며 2013 서울 국제 성시화 대회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국내외 성시화 운동 지도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집니다. 대표 대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설교에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다며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시화가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때 성령의 역사로 참된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 성시화 운동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생을 우리 한국교회를 맡겨봅시다. 대회가 치러지는 2박 3일 동안 참석자들은 명성교회에서 세계 성시화 대회를 갖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오두산 통일전만대를 찾는 등 세계 복음화와 평화 통일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특히 둘째 날인 17일 저녁에는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 성시화 전략 등을 발표하며 복음으로 한반도를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성시화 지도자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성시화 운동 비전을 담은 2013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며 폐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한국 CCC 설립자이자 성시화 운동 초대 총재인 고 김중곤 목사가 1972년 춘천에서 성시화 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설립됐습니다. 2004년부터는 매해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국제 성시화 대회를 개최하며 성시화 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되새겨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비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교회 유엔 총회로 여겨지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총회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매 7년마다 교체되며 세계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사적 총회가 2주 후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회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회를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 총회 참가 등록을 마친 해외 참가자는 2,800여 명, 여기에 국내 참가 신청자 4,330여 명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8,500명이 넘는 인원이 부산 백스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한국준비위는 막바지 총회 준비 로드맵을 적용해 개회 때까지 분야별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준비위는 출입국 수속부터 숙소, 수송, 현장 진행, 의전 등의 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 소관부처들과 각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WCC 제네바 본부가 주관하게 될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본대회는 사실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본부 실무진들은 오는 22일 부산에 도착해 한국준비위원회와 함께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본총회에 앞서 진행될 여성, 청년, 장애우, 원주민 4개 분야 사전대회와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원,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총회 기간 마당 프로그램도 주간 단체들을 주축으로 세계교회 앞에 선보일 채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WCC 총회 중 처음으로 회무를 중단하고 진행될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해외 참가자 약 800명이 한반도 분단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될 도라산과 임진각 등의 평화 순례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2일 토요일 저녁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될 한국 문화의 밤도 해외 참석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반 가정들은 해외교회 참가자들을 위해 주말 동안 홈스테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으니까 젊고 나이가 들고 여성 남성 한꺼번에 오셔서 그냥 하룻밤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좀 누추하다 이런 생각 좀 마시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한편 지난 10월 7일부터 WCC 총회 참가자 130여 명을 싣고 독일 베를린을 출발한 평화열차는 러시아 대륙을 횡단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목표를 수행한 후 29일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WCC 총회 개최는 130여 년 선교 역사에 불과한 한국교회에 매우 뜻깊은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준비위는 WCC 총회에 대한 일선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구호 요원들이 무장괴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치된 7명의 요원 가운데 4명은 풀려났지만 나머지 3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피랍된 적십자 요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사라켑 지역에서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다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고 피랍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 요원들은 시리아 북서부 일대의 의료 지원 상황 파악과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해 지난 10일 출장길에 올랐으며 사건 당시 일정을 마치고 수도 다마스쿠스로 귀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이완 왓슨 대변인은 납치범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풀려나지 않은 3명의 요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들리브주 다르코시 지역에서는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적어도 27명이 목숨을 잃는 유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전병옥 목사가 최근 홍대세교회를 개척하고 예장합동 평양노회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양노회는 이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고 성추행 건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14일 열방교회에서 열린 가을 정기노회에서 홍대세교회 가입 청원권에 대해 가입을 보류하고 위원을 선정해 과거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노회원 대부분이 가입 거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의 면직을 강력히 촉구했던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완전한 거부가 아닌 보류 판단을 내린 노회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전병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후라도 노회가 가입을 승인할 시에는 한국교회에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이 최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 게시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또 이 요청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은 지난 14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는 신천지의 사기성과 반사회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카페라며 신천지의 각종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게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연합은 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불법적인 포교 활동을 중단하고 종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은 또 카페가 속한 포털 사이트에 보낸 내용 증명에서 포털 사이트가 시행하고 있는 이의 신청 처리 절차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연합은 이와 함께 게시 중지 절차에 대한 해당 포털 사이트의 변경 사유와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금권 선거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가 금권 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입 후보자 자신과 그 배우자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금지일을 기존 선거 당해 연도에서부터 선거 2년 전부터로 개정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개위는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간 담합 등 타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퇴하거나 사퇴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 본부 구조 개편, 은급법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의 개정안을 모두 확정하고 입법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주거권 기독연대가 입법 예고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현실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거권 기독연대는 세를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범위에 대해 정부가 현행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조금 확대하고 보증금의 경우 현행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조금 올렸다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정하고 보증금의 범위도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 비율, 월차임 전환율의 경우 현행 14%의 상한선을 10%로 낮추는 것에 불과했다며 세입자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한선을 현재 2.5%인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권 기독연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2회 부여하는 방안, 전월세 인상률을 3년에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이 지역 문화와 소통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낮은 도서관 1호를 경북 청송군에 개관했습니다. 낮은 도서관에는 북카페, 북아지트, 아트월, 툇마루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자리 잡았으며 지역 아동들과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가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 상임회장으로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최기랑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복총은 24회기 신규 가맹단체로 한국교회 희망창조연합, 작은교회 더 사랑하기 운동본부 등 5개 단체를 승인했습니다. 변증전도연구소가 오는 26일 서울 강서구 큰나무교회에서 제2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는 다원주의 세상 왜 예수만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총신대 신고건 교수, 큰나무교회 박명용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직장사역연합이 다음 달 1일과 2일 서남목자교회에서 일터사역 컨퍼런스 2013을 개최합니다. 컨퍼런스는 기독 직장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일터 선교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배와 큐티, 강의와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아침에는 더 춥겠는데요. 특히 기온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까지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조금 춥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다가 주일쯤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